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도 어제부터 수능 비상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험지 수송 작전이 펼쳐지면서 전국이 이제 수능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대전에서는 3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지난해보다 275명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줄어서 총 수험생이 23,30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충남에서도 한 238명이 줄어서 19,431명이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만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351명이 늘어나서요. 1,263명이 수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예. 내일이 예비 소집일이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이 학교별로 예비 소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소속 학교로 가면 되고요. 졸업생들도 이 출신 고등학교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검정고시 출신이라든지 타시도 출신 응시생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다음에 이 자신의 시험장 학교와 시험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험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능 채점 결과는 다음 달 2일, 12월 2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12일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요즘은 가져갈 수 없는 게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가져갈 수 없는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거 보니까 휴대전화 안 되고요. 뭐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또 카메라 펜, 뭐 전자계산기, 라디오, 뭐 이런 것이 안 되고 요즘 이제 최신 나오는 이 손목에 차는 뭐 웨어러블 기기도 고사장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금지 물품을 휴대하고 만약에 시험장에 갔다면은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제출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전, 충남, 세종 숫자를 전부 더해봤더니 49,999명이네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전 시민 1인당 채무액이 44만 7천 원으로 나온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최선희 의원이 대전시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대전시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13년도에 52%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해 43%, 올해 같은 경우도 43.4%에서 점점 떨어지고 50% 이하로 밑돌고 있다. 그리고 이 통합 재정 지수 비율을 봤더니만은 8.87%로 나오는데 8개 특광역시 중에 대전이 6위에 지금 그치고 있다 하면서 대전시의 대응책 부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 채무액이 6,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153만 시민으로 나눠보니까 시민 1인당 채무액이 44만 7천 원꼴. 결국 대전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이 태어나면서 한 45만 원 빚을 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전시가 이 타슈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어떤 사고가 계속 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09년도 이 자전거 보험을 처음 시작한 이후에 지난해까지 사고로 인한 지급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510건이던 이 보험 지급 건수가 2014년도 작년 같은 경우 995건을 기록했고요. 지급액을 봤더니만 2009년도에 6억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작년에는 8억 한 300만 원이 지급돼서 5년 사이에
한 2억 한 200만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사고 유형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고 유형이 골절,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골절에 따른 외상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5년간 지급되는 보험 건수 4천 건을 통계로 내봤더니만은 이 3,900건이 상해로 인한 사고로 나와서 전체 사고의 한 95%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 사고가 주간보다는 야간 운행에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야간에 사고가 난다는 얘기는 전조등이라든지 후미등이라든지 이런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났다. 이렇게 봤을 때 자전거 이용자들 스스로가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내일 그 타슈 행사를 진행한다는데 5가지. 내일 이제 11월 11일이요. 예. 일일자가 두 개 겹치다 보니까는 안전하게 타자 이런 차원에서 타슈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안전모 착용하자, 또 밤에 운전할 땐 야간 라이트 켜기, 또 과속하지 않기.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자전거를 타면서도 또 휴대전화를 또 보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예. 그래서 휴대전화 제발 사용하지 말자 이런 예방 수칙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저희 대전교통방송의 유진희 기자가 그 현장 취재를 한 결과로는 네네. 자전거 타슈 야간에 그 전조등 안 켜지는 자전거가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장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야간 라이트 이런 걸 먼저 다 고쳐놓고 나서 이런 행사를 뭐 고치겠죠. 내일 행사한다는데. 자, 지금 대전의 그 타슈 자전거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 네, 그거는 제가 봐도 문제인 것 같으네. 그걸 좀 다뤄주고 밤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자, 스포츠 쪽에서는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올 초부터 감독도 바꾸고 선수단도 많이 개편하고 뭐 여러 가지 처방을 했지만은 재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억지로 올라와서 결국 1년 만에 지금 강등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대전 이 시티즌의 이 전적이 4승 7무 25패, 승점 19점을 지금 기록했는데요. 바로 위인 11위인 부산이 엊그제 인천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해서 25점을 기록하면서 대전과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려놔서 결국은 대전이 강등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류 대표님 감기가 심하게 걸리신 것 같은데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인 뉴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5분 교통.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시간상 전하지 못한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2014년도 이 시장직에 물러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 이선으로 후퇴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름이 정치부 기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촉발은 정용기 의원이 불러냈는데요. 정용기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지난 8일날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염홍철 전 시장님께 힘을 보태주시고 지혜를 빌려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청을 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뉴스의 중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논평을 내놨는데요. 정 위원장의 제안은 가벼운 처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청장 시절에 사사건건 염전시장과 어떻게 보면 반목해온 정 위원장이 훈수나 조언 정도 하는 당직을 제의하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저희가 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염홍철 전 시장을 두고 이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이 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염홍철 전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니까 저쪽 당끼리에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 뭘까요? 그만큼 염홍철 전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2014년도에 시장 퇴임을 하면서 지금 배재대에서 석좌 교수하면서 강의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여몽철 전 시장 주변의 그 열혈 지지층이 아직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다시 선거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 선거 출마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의 총선에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는 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정용기 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했고 염전시장이 그렇게 하자 해서 이번 주 오늘 내일쯤에 두 분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수 충남대 교수가 이 한국 도시행정학회 1회 학술상을 받는다는 뉴스가 있고요. 대전시의회 행정감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초선 의원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 이름은 조원휘, 최선희 의원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출신의 이 홍지영 무용가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40회 부산 동네 전국 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대전일보 노조 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 하는 뉴스도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다뤘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소위 말하면 언론에서 다루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인데 역시 한겨레 신문이 다뤄줬네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디테뉴스가 많이 다루는데, 이 장길문 노조위원장은 사진부 부장인데, 아무튼 이 장길문 씨가 사진 잘 찍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이 노사 문제에 휩쓸리면서 아무튼 1년 내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로서 송사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충주로 또 인사조치도 됐다가 다시 또 원직 복지시키라고 하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해고까지 하는데, 아이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제 후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장길문 씨 힘내시고, 천안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곳 1위에 선정이 됐네요. 3년간 3억 5천만 불을 유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스카이, 서울대 고대연대를 제친 방송대, 고시 제친 구구파워. 오늘 한국경제라는 기사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방송대 출신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구청장, 군수, 시장님들 보니까 방송대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려대 출신인가요? 그 다음에 서울대 출신, 이렇게 이 단체장님들 이 신분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방송대가 23명, 고대가 16명, 서울대가 11명,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구급 출신이 고시 출신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거짓말, 이 뉴스도 상당히 눈시를 끄는 것이 대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극사실주의 쪽으로 무슨 전시회가 있는데, 이 전시회를 선전하는 그 SNS에 선전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이 전시된다고 그럴듯한 사진이 몇 개 올라가 있는데, 정작 진짜 전시장에 가보니까 이 작품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모르고 또 그게 전시된 줄 알고 서울서까지 내려와 봤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작품은 없었던 거죠. 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